자, 2021년 2월 19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손실을 봤어요. 계속적으로 손실을 봐서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 오늘 정말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너무 손절을 늦게 하고 홀딩을 오래 해서 손실폭이 컸는데, 오늘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 화면들도 많고 수익을 보고 VI에 걸리는 화면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보기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9시 3분 19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검색기하고 이렇게 보시면 검색기, 요 검색기, 돌파 검색기, 30분봉 특급 열차, 이런 양음량 검색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종목을 드래그를 이쪽으로 해온 상태이고, 이런 종목 나온 것 중에서 순차적으로 요 일봉상에 선 상태하고 화살표 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매수를 하려고 지금 이쪽으로 드래그를 해온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화면을 보면 여기 지금 나온 KTIS, 세원, 크리스탈 신소재, 코리아센터 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차라리 여기 종목에 떴던 종목을 바로 샀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이쪽 화면에서, 이 분봉 화면에서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그냥 사야 되는데 제가 이제 화살표가 없다 보니까 매매는 하지는 않았는데, 화살표가 없으면 거의 진입을 안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종목, 세원이란 종목이 크리스탈 신소재 뭐 이런 것들, 코리아 센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있던 것들, 그리고 종목에 뜨는 것들을 가지고 드래그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세운 메디칼 같은 종목, 뭐 이런 종목들 떠 있어서 화살표는 없어서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요거는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제가 융의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융의 땅. 이 융의 땅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자체를 저는 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융의 땅이 열린 KTIS, 융의 땅이 열린 상태에서 화살표가 진입을 하면 저는 100% 매수를 합니다. KTIS를. 근데 융의 땅만 열리고 요것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화살표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융의 땅이 열린 종목들, 세원, 아침에 융의 땅이 열렸어요. 그러면 매수를 해도 되는데, 좀 더 야는 이제 융의 땅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융의 땅이 열리질 않았고, 야도 융의 땅이 없습니다. 코리아 센터도 융의 땅이 없어요. 자, 그래서 융의 땅은 한번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KTIS 융의 땅이 열리긴 했는데 화살표가 없어요. 지금 보면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화살표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는 가운데 세원이란 종목이 화살표가 떴습니다. 융의 땅도 열려 있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죠. 세원이란 종목을. 지금 상황이 9시 5분 정도 돼 있습니다. 9시 5분. 자, 그래서 이 종목, 세원이란 종목 때문에 오늘 상당히 낭패를 봤어요. 아침장에 세원이란 종목을 매수를 하고, 갑자기 장대 음봉이 떨어져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봤는데, 다른 종목으로 슈팅을 해서 수익을 봤습니다. 자, 정지 화면을 시켜놨는데, 이 중에서 제가 융의 땅이 열리고, 이 융의 땅이 열린 상태에서 화살표가 발생을 하면 매수를 하고 하는 스타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도 이제 맹신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융의 땅이 열린 상태에서 화살표가 뜨면 무조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죠.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게 지금 3분봉입니다. 3분봉인데
3분봉에서 융의 땅이 열리고, 이 융의 땅이 열리고, 제가 왜 3분봉으로 바꿨냐면, 제가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요 자체를 1분봉으로 하니까 너무 급하게 사서 고봉에 사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조금 피하려고 조금 3분봉으로 늘리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손실도 조금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3분봉에다가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융의 땅이 열리고 화살표가 뜨고 보면은 하나 둘 세 봉 이상이 흐르고, 이게 수익권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한번 보면, 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제가 사고, 이 3분봉, 잠깐만요. 3분봉으로 변화를 시켜 볼게요. 3분봉으로 변화를 시켜 보니까, 자 제가 사고 계속적으로 이게 하향으로 돌파를 했어요.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장대 음봉이. 이 상태에서 손절을 했어야 하는데 손절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장대 음봉 낙하수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크게 봤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일지 차트를 보시면, 일지 차트를 열어놓고 한번 확인을 해드려 가면서 방송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아예 붙이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세원이란 종목을 제가 오늘 마크가 안 나오네요. 자 3분봉으로 변환해서 마크를 확인해 가면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 보면, 자 세원이란 종목이 오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종목인데 너무도 낙하음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큰 낙하음이. 여기 낙하수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화살표를 뜨고 또는 융의 땅도 열리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이런 낙하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서 좀 홀딩을 했습니다. 홀딩을 했다가 여기가 지금 박스권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종목 자체가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은 20% 플러스로 끝났지만 장중에는 마이너스 40%까지도 갔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라는 것이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낙하수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손실을 봤는데, 이게 이 종목이 전일에 상따였습니다. 상따. 제가 원래 상따를 놨는데 이 상따 종목이 여기서 검출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자, 여기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대응을 했고, 오늘 또 여기 안전지대 밑에서 또 추가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봐서 그놈으로 조금 손실을 메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원칙은 항상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매도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안전선 밑에서는 절대 이렇게 저처럼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 이상 손실을 봤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영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이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세원이 이렇게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건 안 샀거든요. 왜 안 샀냐고 물어보시면, 여기 융의 땅이 안 열리고, 코리아 센터는 원래는 사면 안 됩니다. 융의 땅이 열리질 않았어요. 융의 땅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원래 사면 안 되는데, 코리아 센터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센터는 양음량 검색기에 떴어요. 양음량 검색기. 그래서 양음량 검색기에 떴는데, 조금 힘든 나날이죠. 자, 본느라는 종목이 떴는데, 특급 열차 검색기에서 본느라는 종목이 16.64% 정도에서 떴습니다. 본느. 그래서 본느를 샀어야 되는데, 본느는 제가 융의 땅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본느를 만약에 샀으면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본느라는 종목은 16%에 떴거든요. 본느. 자, 본느. 자, 요것도 똑같죠. 본느도 마찬가지고, 본느도 종목 여기쯤에서 떴단 말이죠. 특급 열차 검색기에서.
근데 화살표만 뜯고 융의 땅이 열리질 않아서 매수를 안 했는데 그 뒤로도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요 시간대 10시 전에 시간대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똑같아요. 요 시간대에 떨어지는 것이 전날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보면 자 별로 그렇게 큰 급등도 안 했는데 이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본느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세온이라는 종목도 이게 똑같죠. 똑같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요 시간대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9시 한 55분 정도에서 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대에 뭐가 있었나 봐요. 또 망치로 두드렸는가 본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순간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순간 대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못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세원이라는 종목 여기서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한번 참아볼 만하죠. 지금 융의 땅 열리고 화살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여기 매도 사인 방금 떴습니다. 매도 사인 방금 보셨나? 지금 보시죠. 이게 낙하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는데 이 상황에서 방금 8,250원이었던 주가가 이 순식간에 7,800원 5% 6% 여기서 이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면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늘 엄청난 이런 낙하수는 3분봉이긴 한데 3분봉이라고 해도 이렇게 낙하수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기를 했죠. 야는 포기. 그래서 홀딩을 했습니다. 야는 홀딩을 했고 지금 보면 비츠로테크, 코리아센터라는 이런 종목들도 다 수익권 구간에 있었어요. 요놈을 산 근거가 아까도 똑같이 융의 땅이 열렸고 융의 땅이 열렸으면서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을 했던 종목들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순차적인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치만 이렇게 가까웠던 종목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비츠로테크도 2% 수익권에 있었습니다. 비츠로테크도. 그래서 오늘 비츠로테크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보시면 자 볼게요. 오늘 수익권에 갔던 종목 중에서 비츠로테크도 지금 제가 수익권이었단 말이죠. 근데 매도를 못했습니다. 딴 놈을 확인을 하느라고 매도를 못했어요. 지금 보면 원래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 갈 때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욕심을 부렸죠.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 그러면 여기 안전선에서 매도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박스권이다 보니까 조금 홀딩을 하는 그런 버릇이 생겨서 이 박스권에서 안전선이니까 조금 참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참았다가 오늘 비츠로테크도 손실을 봤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른 종목 보면 제가 양지사라는 종목을 검출을 하고 고점에 아예 팔았습니다. 고점에. 양지사라는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해서 VI 걸리고 한참 후에 여기가 이제 VI죠. VI 걸리고 조금 더 슈팅을 해서 아예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그 뒤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 장대 음봉 보이시죠? 장대 음봉. 요 장대 음봉이 떨어지기 직전에 팔았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라는 시간대가 지금 요 시간대란 말이죠. 요 시간대. 동일하게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요 시간대에 폭락을 했습니다. 뭐 양지사라는 종목도 그렇게 뭐 급등을 하는 흐름이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 한번 보시면 9시 33분에 뭔 일이 있었어요. 9시 33분.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볼까요? 뉴스 간단하게 투자정보 종합뉴스 9시 33분쯤에 뭐가 있었길래 도대체 전체 뉴스 봐서 9시 33분 뭐 시간대가 안 나오니까 왜 오늘 폭락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9시 33분 가보면 아는데 참 어려운 날입니다. 이렇게 제 것만 폭락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다른 종목들도 요 시간대에 전체적으로 다 폭락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대 뭔 일이 있었는 모양인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런 종목, 제가 이제 양지사는 요렇게 고봉으로 딱 타이밍 맞게 팔았죠. 타이밍 맞게 팔았고, 빗조르테크는 손실을 받고, 그 뒤에 포스코 인터넷이라는 종목을 요렇게 여기서 사서, 자, 여기서 팔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여기 이 시간대 9시 33분대에 폭락을 했던 건 맞습니다. 폭락을 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시간대 이후로 갭상승을 해서 이렇게 수익권으로 떴죠. 수익권으로 갔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매도를 했어요. 요 음봉에서 화살표 뜨고 이런 음봉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그게 크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만큼 수익이 그나마 오늘 마이너스 쳤던 종목을 조금 물을 타서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세원이란 종목이 제일 컸는데, 그 뒤로 뭐 코리아센터나 뭐 개별 종목 중에서는 코리아센터 뭐 이런 종목들도 플러스권이긴 했는데 잠깐 플러스권에서 팔지를 못했다는 거.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9시 33분에 이렇게 폭락을 하는 흐름에 전체적인 그 종목 자체가 다 폭락을 했어요. 요 시간대에 다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개미알기 놈들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술수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털렸을 것 같은데 저만 털렸는지 모르겠지만, 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흐름 자체가 별로 좋은 흐름은 없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나왔던 종목들 중에 괜찮은 흐름들이 있었던 종목을 잘 매매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물렸던 우리기술 투자 한번 보면, 자, 이런 종목들도 우리기술 투자도 오늘 상당히 큰 급등을 했어요. 어제 제가 손실 보고 팔았는데 참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이것도 종목을 보시면 요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발생을 했죠. 융의 땅이 열리고 화살표가 여러 개 발생을 해서 매수를 했으면 이게 수익권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이 종목도 이렇게 고점까지 갔다가 9시 반쯤에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락의 시발점인 거죠. 한마디로 전체적인 시장이 갑자기 플러스권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40포인트권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살아남을 뭐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전체적인 종목들,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비트코인이나 뭐 기타 관련주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출렁임이 상당히 심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 시장 쪽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인포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코스닥이 뭐 아니면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지금 보면 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크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돈이 아닌 것들이 상승을 하게 되죠. 이제 달러나 이런 것들은 하락을 하죠. 달러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락을 합니다. 하락. 그러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게 된 기본적인 원동력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 우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 시장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게 기술주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습니다. 타격을 입는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술주 뭐 벤처 개발 뭐 이런 주들은 분명히 은행이나 이런 데서 자금을 조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금리들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에 상당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에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제도 기아차가 런세메어 타격을 입어서 뭐 200억 원 이상 되는 비트코인 털렸다고 뭐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비트코인 상승이
기술주들의 우리나라 뭐 투자주들, 우리 기술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SBI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매기체가 됐었는데, 여기서 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기술주의 하락을 불러와서 투매가 이어진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삼성전자 문제도 있겠죠. 삼성전자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악성, 중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중국이 기업의 도산이 막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국영 기업들이. 그래서 상당히 지금 코스피고 보고 정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하루에도 뭐 20% 플러스 갔다가 폭락하는 마이너스 40%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폭락에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들의 매매는 완전히 개미들의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하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상을 뭐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에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뜨는 거를, 요 종목줄에 대응을 하는 게, 이게 지금 9시 반 경에 9시 10분부터 9시 반 30분 경에 기술주들이 대부분의 코스닥 지수의 기술주나 코스피의 기술주들이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 폭락 화면입니다. 이게 폭락 화면. 보시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큰 폭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웠는데, 그래도 개별 종목 중에 여기 보시면 양지사 떴죠. 양지사. 이거를 가지고 오는데, 양지사 같은 이런 흐름들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융해땅이 좀 이따 한번 보시면 양지사 같은 그런 종목들은 괜찮았어요. 잠깐 동안에 이런 양지사 같은 흐름, 뭐 세원은 어차피 이렇게 폭락을 했지만, 어떤 종목, 개별 종목들이 이 시간대에도 상당히 흐름이 출렁출렁했던 그런 흐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검색이 되면 그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지표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지표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지표들 하나하나가 매매 대응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분봉 박스 매매는 이렇게 조건에 검색이 된 종목을 일봉상 탈출선과 4등분선을 돌파를 했는지, 일봉 바닷속에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자,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양지사라는 종목이 V자 반등을 하고,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서 화살표 떴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융해땅이 열리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하거든요, 저는. 자,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개별 종목들 흐름들 확인해 보시고, 이런 종목들을 사실 때 여기에서 화살표 뜨고 1, 2, 3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개미떨기 후에 V자 반등이잖아요. 이렇게 V자 반등, 이런 V자 반등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보면 여기 강약세 구간에 강세 구간이면서 요 바닷속에 빠지지 않은 주식입니다. 자, 바닷속에 빠지지 않은 주식이고, 가만 보면 탈출선과 4등분선을 전체적으로 다 돌파를 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죠. 요런 종목은 간다, 가니까 한번 봐라,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죠. 쭉 추세가 갑니다. 여기 슈팅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화살표만 떴지 다른 포지션은 없어요. 세원은 보시죠. 이렇게 장대 음봉. 근데 이게 참았던 근거가 양지사로 넘어왔는데, 자, 요것을 산 이유는 지표가 없었어요. 지표는 없었어요. 예. 지금 보면 세원이 VI에 걸렸습니다. VI에. 세원이 VI에 걸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여기서 손해를 보고 있죠. 여기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여러 개 분산이 되면 이게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월요일 날부터는 한 종목 대응으로 웬만해서는 하려고 해요. 차라리 한 종목씩 손실을 봐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사서 손실 구간이면 손절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좀 금액을 좀 분산 투자를 할까 합니다. 단기 투자 계좌에서도 좀 장기적인 목적으로 매매를 할까 해요. 자, 그래서 양지사를 사게 된 근거는 화살표 뜨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서 4등분선을 돌파를 했다. 뭐 그런 뜻의 매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원은 VI가 걸렸죠. 한화 시스템도 지금 보면 똑같아요. 한화 시스템도 똑같고 요렇게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화살표 발생을 하고 박스권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자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한화 시스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화 시스템 자 한화 시스템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화살표는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아까는 있었는데 요 때 보시면 한화 시스템을 봤을 때 여기가 넘었던 요 지점이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화살표만 냅다 떴지 융의 땅이 열리질 않아서 원래는 사질 않아야 되는데 이거 샀나? 잠깐 한번 볼게요. 지표를 어긋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지표를 어긋나게. 그래서 요 종목이 지금 보면 화살표는 뜨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융의 땅이 열리질 않았어요. 근데 양지사는 아까도 융의 땅은 열리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양지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보면 지금 하나 시스템은 슈팅을 하고 있어요. 딱 꼬시기 딱 좋은 그런 뜻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딱 박스권에서 돌파를 해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럴 때는 이게 뭐 융의 땅이고 뭐고 괜찮은 흐름이에요. 화살표가 두 개나 떠 있으면서 N자형 파동, 이렇게 N자형 파동이 있으면서 4등분선과 탈출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의 흐름은 괜찮다. 그러면 이런 상태의 흐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사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살표가 두 개나 떠 있었으면서 상태가 N자형으로 슈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때 일봉상에도 탈출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4등분선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화살표가 여러 개 떠 있으면서 융의 땅은 열리질 않았지만 그래도 두 개 뜨고 N자형 파동 이런 것들은 그냥 감각으로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았지만 여기서도 팔았으면 수익은 더 커졌겠죠. 그래서 제 몫은 여기는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면 무조건 맹신은 아니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세원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폭락을 하더라고요. 폭락.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을 이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복귀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매매를 할 당시에 강약세 구간의 강세고 여기 보시면 4등분선 돌파했고 파랑색 탈출선도 돌파를 했고 바닷속도 아닙니다. 바닷속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화살표가 두 개 떴고 N자형 돌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장대 양봉을 쫙 일자로 선을 그었을 때 이 장대 양봉을 돌파를 하는 힘이 있으면 요 종목은 강하게 슈팅을 한다. 뭐 그렇게 해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장대 양봉을 돌파를 하는 요 장대 양봉을 보고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요 큰 힘을 돌파를 할 정도의 양봉이면 그 다음에도 슈팅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가죠. 이렇게 강한 슈팅이 왔잖아요. 제가 여기서 샀다고 그랬잖아요. 요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을 돌파를 하는 이 장대 양봉. 그러면 그 다음에 양봉, 이 음봉인데, 그때 이제 처음엔 음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봉수를 봤을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면 12분 동안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강한 힘이거든요. 이렇게 강한 힘이 있는 종목들은
돌파 매매를 할 때도 상당히 큰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대응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개 사는 것도 좋고 한 개씩 사도 좋은데 한 개씩 살 때 진짜로 대장을 왔다 하면서 잡을 그런 종목을 잡으시려면 요런 종목을 잡으시란 얘기죠. 힘이 있는 종목, 돌파에 힘이 있는 종목. 요렇게 장대 양봉 이게 지금 3분봉이니까 이 장대 양봉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는 요 장대 양봉은 상당히 큰 힘의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돌파를. 여기 딱 요 시점에서 돌파를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 포인트에서 여기 이 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요 힘은 상당히 큰 힘이에요. 그 뒤로 12분을 상승을 하잖아요. 12분. 이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세원 같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그런 기법을 배우시라는 게 아니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강한 돌파의 봉을 돌파하는 이런 돌파의 봉이 있으면 한번 믿고 투자를 해봐라. 그런 다음에 요게 그럼 반대죠. 여기는 장대 양봉이 있는데 이 장대 양봉을 깨는 3분의 2 음봉이 발생을 하면 바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N자 형태 파동이 다시 오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요런 음봉들을 다 돌파를 하는 전고점 돌파 N봉,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요 돌파의 양봉,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그 뒤로 한 봉, 두 봉이면 6분을 상승을 했습니다. 6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매수를 해서 단타를 해야 된다. 여기서 샀으면 6%에서 사서 9.72%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3%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단타에서는 2%를 보니까 우리는 충분히 2%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저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익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좀 창피하고, 자, 다음 주부터는 개별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할까 합니다. 이제 조금 얌전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매 패턴이 제 손에 익히게 되면 큰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 폭망할 것 같아요. 매매 패턴이 아직도 뉘동 매매가 제 손에서 깃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힘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돌파를 하는 이런 종목들 잘 보고 계셔서 순차적인 매매를 하시고, 화살표 뜨고 1, 2, 3 박스권이나 박스권 밖에서 사셔요. 요런 안전선 밑에나 바닷속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고, 제가 내일은 키움증권이 내일 아침 9시부터 일요일날 저녁 8시까지 저기 시스템 정지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많이 제작을 해서 내일이나 모레, 내일 모레 이렇게 동영상을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요일날 저녁 때쯤에 그때 한번 테스트를 해서 제가 이 융해땅하고 기타 필요한 수식이나 이것저것 QA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